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마무리가 되면요. 일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 말부터 나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또 토론 프로그램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보면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려운 등을 콕 집어서 긁어주면 시원하단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불볕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날씨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속 시원한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시원한 노래예요. 쿨의 해변의 여인. 네,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정말 많이 들려오는 곡인데요. 오늘 아침 들으니까 진짜 상쾌한데요. 지난 6월이요. 그 1908년 이래 서울 지역의 평균 기온이 가장은 아니고 네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복도 안 됐으니까 아직 여름 되기는 멀었는데 너무나도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더 더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요. 7월 1일이라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아자 하셨는데 또 오늘 목요일 아침이라서 약간 지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대신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일들, 가슴 뻥 뚫리는 일들 더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오늘도 전성기 오늘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요. 전성기 주크박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주제는 땀입니다. 예, 요즘 땀은 정말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요. 땀에 얽힌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원한 땀도 있을 수 있고요. 진땀 나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2030 그러니까 2030년 이것의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라고 최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은요. 각국의 이것 감축 계획을 내도록 했고요. 우리 정부의 최종 목표가 나온 건데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에 가스 형태 물질인 이것은 뭘까요? 네. 정답은요. 네 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행성. 네,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이야기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 문제나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밥밥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날씨가 더워졌죠? 네. 예. 아유, 예. 벌써부터 후끈후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은요, 네. 여성들의 그 응급 피임약 복용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얼마 전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를 보니까 한 5.8%, 그러니까 일반 피임약 복용률에도 한 2배가 넘는데요. 네. 근데 이 응급 피임약이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먹는 약이죠. 뭔가요? 예, 사실 이제 응급 피임약은 이제 사후 피임약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네. 예를 들면 이제 피임 준비가 안 된 돌발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하거나 또는 사실은 성폭행,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성폭행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을 막기 네. 위해서 이제 예. 성관계를 한 이후에 먹는 그 약물인데 네. 사실은 이제 피임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이제 일종의 편하게 쓸 수 있는 피임 그렇죠. 방법으로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게 보통 이제 지금 경구 피임약과 네. 우리나라 이제 응급 피임약 복용률이 지금 일반 피임약보다 이제 2배가 높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경구 피임약이나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응급 피임약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네. 우리는 피임약의 피임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사후 피임약 그 사후 피임약의 이제 그 원리는 네. 호르몬을 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아주 이제 굉장히 고용량을 이제 네. 복용을 함으로써 이제 자궁 내막을 이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않게끔 자궁 내막이 너무 얇으면 착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막는 건데 네. 호르몬 농도가 일반 피임약이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고. 심각한 이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고 또 혹시 뭐 어느 기간 동안 뭐 피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임신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 아까 우리 백성이 얘기한 네. 대로 프로게스테론을 높여서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라서 네. 그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일반 피임약도 우리가 먹는 경우 피임약도 자연의 섭리를 좀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부작용이 많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사후 피임약은 더 강력한 약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강력한 한 방에 펀치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이후에 사이클이 맨스 사이클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걸 떠나서 이런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교란을 시키는 방법으로 결국엔 자연스러운 임신 자체를 복약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용하는 거군요. 쉽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예, 쉽게 예.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학회의 어떤 보고는 2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나 사후 피임약은 더 음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몰래 판매되는 것까지 합쳐진다면 굉장히 많을 예. 거다. 네, 아마 더 많을 걸로.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여성들이 급하다 보니 또는 일부 이제 이렇게 암암리에 처방전 없이 네. 그 인터넷에 구입해서. 검색해 보면 어떻게 뭐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산부인과 협회에서 발표한 것보다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예, 가능한 안 쓰셔야 되는 약입니다. 예. 예, 정말 급하고 힘들 때 우리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임신 중절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수술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약으로서 수술처럼 화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예,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불가피하게 피임을 해야 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예, 콘돔이죠. 예, 아, 그래요? 콘돔은 예.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예. 콘돔은 사실 우리나라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는 걸 좀 네.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어떤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좀 유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유로 네. 또는 사실은 좀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는 아, 거죠. 귀찮아서.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후 피임약이 됐건 또는 네. 뭐 경구. 과거에 많았었던 이제 임신 중절 예. 시술이 됐건 네. 불법적인 이런 게 됐건 사실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우리 뭐 배우자 음. 내지는 이제 우리 그 연인을 생각한다면 네.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 네. 좀 그러기 싫어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피임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남성의 책임이 더 크고요. 네. 콘돔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네. 또 다른 방식에서 정말 이렇게 호르몬 계열을 사용해야 된다면 네. 먹는 약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왜 배란 키트란 걸 약국 가면 쉽게 네, 구할 네. 수 있어요. 예. 이 배란 키트는 사실 일반적으로 배란 날짜를 알아서 임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 시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배란 키트를 써서 이 배란 날짜는 명백하게 배란 키트가 정확도가 높다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자연적인 내부 사정을 피하면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정말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문자 왔었어요. 2609님, 아내가 잠자리 할 때 콘돔을 중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근데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대로죠. 배란 키트를. 일반적으로 예. 배란 키트를 써서 그 시기를 피해가는 게 제일 네. 좋고요. 참고로 뭐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의사들이니까 그 아내의 배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좀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정확하시겠죠. 예. 다만 이제 불규칙한 여성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 불규칙할 때는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도 배란 키트를 쓴다든지 정 안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적절한 피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콘돔 중에서도 조금은 본인한테 맞는 콘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 배란 날짜가 불분명하신 분이고 불규칙하다면 그때는 남성들이 조금은 양보해야죠. 더 많이 양보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잠자리 할 때 그 콘돔을 사용하면 중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건 콘돔 사용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때문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남성들이 발기력이 저하가 되면 콘돔을 사용할 때 이게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콘돔 탓만 하시지 말고 내 어떤 성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호 백희경 원장님과 함께 소행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내분들, 남편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 해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71-0945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즉석 엄지 상담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엄지로 톡톡톡톡 SOS를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네, 제가 아주 이 시간 재밌습니다. 경쟁을 즐기시는 거죠. 예, 가운데서. 아니 그리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강동호 원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잘 자야 잘 선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알아듣겠어요. 예, 수면은 워낙 우리 몸에 좋은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제 반응이 좀 좋다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 방송을 주로 중년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경향도 있으시니까요. 주 애청자들이. 네. 아침에 좀 더 낫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피로가 풀려서 아침엔 체력 보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뭐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 사실은 수면이 주는 효과가 우리한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1번이 체력 보충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이완이에요. 이완 릴렉스. 예. 성반응이란 건 이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힘주고 막 체력적으로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네. 몸을 조이고 막 이런 다리에 힘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예. 몸까지 이렇게 조이시면서 하시는 거
예, 이게 예. 보이는 라디오예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예. 예. 아무튼 그래야 하는데 예. 그 이완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막 그 수영하듯이 몸에 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힘을 주시는 수영하듯이. 네. 힘 빼야 물에 뜨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예.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 반응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네. 부교감이 올라오고 예. 이완되어 있을 때 몸에 힘이 빠졌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균형감이 잘 나와요. 그게 아침에 더 좋은 반응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 바로 남성 호르몬 등의 호르몬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반응이 좋은 거고 예. 아침에 남성들 좀 자연스럽게 반응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잘 못 주무시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제 도매 시장이 새벽에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자야 좋다. 예, 네. 잘 먹는 거 이런 것보다도요. 예, 강동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들어볼까요? 백혜경 원장님. 네, 저는 여성도 유산소 운동. 네. 네. 그래서 그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으로 케겔 운동은 뭐 많이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케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아니죠? 케겔 운동은 유산소 근육 운동이죠. 근육 네. 운동이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실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예. 운동을 물론 이제 뭐 요즘에는 몸짱이다 이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운동량이 없죠. 예, 예, 따로 적죠. 내가 개인 운동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예, 근데 맞아요. 남편이 약간 체력이 부실해진다, 뭔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운동을 막 시키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안 하세요. 근데 여성들에서도 네. 이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이 혈관 기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 네. 근데 여성의 성기능에도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래요? 하고요. 예, 상대적으로 여성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비중이 적어들지만 네. 신체적인 원인에서는 호르몬 다음으로 사실은 혈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유산소 운동이 혈관 기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동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서 네. 우울증 치료나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왜 여성에서 우울해지면 성기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사실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은 아닌데 조금 우울감이 있다든지 우울증을 예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은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큰 예방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건강을 케어하는 것도 그렇고 또 혈관 기능 또 더 나가서는 사실 여성에서도 성인병 뭐 당뇨라든지 뭐 그렇죠. 어떤 고지혈증이나 심장 질환이나 이런 쪽이 네.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런 걸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성에서도 유산소 운동은 큰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하면 몸매도 좀 좋아지니까 그렇죠.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기술자는 누굴지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막상막하이신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45번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뽑아드릴게요.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소행성 잠시 후 2부에 이어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줄여서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즉석 엄지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생방송 도중에 막 들어온 상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선생님들 6949님께서 보내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과 생리기간이 겹쳐서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약국에서 피임약을 먹었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하셨네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긴 하죠. 이제 우리 뭐 호르몬 제제 그러면 다들 네.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고 이제 꺼리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경구피임약이라는 게 사실 생리 주기를 늦추기 위해서 특히 여학생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뭐 수영장을 친구들이랑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그래도 6개월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쓰는 건 정말 더 여러 가지로 더 안 좋을 수 있고 위험해지고요. 짧게 쓰는 거는 그래도 낫긴 한데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아마 수학여행이면 중고등학생 정도일 것 같은데 또 성인이 되기 전에 아직은 호르몬이나 이게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호르몬 제제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제가 실제로 미국 연수할 때 하버드 대학과 공동 연구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쓰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 분야가 성 분야잖아요. 저희 분야 볼 때 원래 뭐 성욕 저하, 그다음에 분비 저하, 성교통, 그리고 오르가즘 저하, 전반적인 통증 문제를 위주로 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렇네요. 예전에는 제 연구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약을 끊으면 원상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왔죠. 그런데 저희 논문은 꾸준히 지켜봐도 완전히 안 쓴 분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100%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구피임약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쓴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처방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건 몸 자체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분은 괜찮지만 원래 자연스러운 분이 건강한 분이 이런 걸 이제 편의상 계속 쓰다가 보면 건강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시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 직접 목소리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이상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부천에서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는 날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애기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마을버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쉬는 날에나 일을 할 때나 새벽에 출근하고 하니까 그래서 몸이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기가 9개월인데 아내는 지금 슬슬 둘째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피곤해 하니까 아내는 저한테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런데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 게 고민이라서 좀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몸이 피곤하시고 의욕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분 말씀하신 내용에 다 사실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죠. 이 상담을 해보면 뭐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잠재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확인받고 싶고 그게 의식적으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착하신 분 같아요. 원래 또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또 격일로 쉬는데, 그 격일로 쉬란 얘기는 그날은 뭐 24시간 운전을 하면 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착하셔서 또 아이 분유값도 벌고 아르바이트도 하신대 마을버스. 그것도 마을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운전하신 분들 많이 방송 듣고 있을 건데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부분이 운전이 쉬운 거라고 승객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운전하신 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럼요. 생명을 오고 가고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 하실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컴퓨터 종사자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데 특히 컴퓨터 없이 요즘 안 사니까요.
하여튼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남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의 생산도 줄어들고 네. 운전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변 보시기 좀 힘들잖아요. 이 뭐냐면 전립선에도 오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성기능적으로 좀 충분히 이 직업 자체가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가능한 뛰는 시간이나 걷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유산소 운동 하셔야겠어요. 네, 하셔야 되죠. 예. 예.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아기가 좀 어린 상황에서 그렇죠. 둘째를 가는 이런 면도 좀 아마 이분에게는 개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좀 스트레스 그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네. 실제로 스트레스도 있으시고 운전을 지금 오래 하시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도 마을버스 운전이시니까 네. 네. 이제 사실 같은 문제 오래 앉아 있고 운동 부족의 문제도 있고 네. 이제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체적인 목소리부터. 피로는 예. 성욕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아마 이게 부담이 되시는 가장으로서 부담이 되시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실 건데 네. 적당히 쉬면서 하셔야지. 그럼요. 너무 지치시면 안 네, 되죠. 너무 예.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다 일하시면서 쓰시면. 다 쓰시니까 집에 와서 아내하고 사이에서 쓸 어. 에너지가 없으신 거죠. 맞아요. 그렇네요. 좀 쉬셔야 됩니다. 네, 네. 좀 뭐 열심히 일하는 가장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쉬시면서 좀 스트레스도 좀 아니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는요. 예, 오히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네네. 일요일로 보통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스트레이트로 계속 가다가 저희 병원 뭐 제가 경험한 많은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엔 내 몸 망가져가지고 법만큼 이상 병원에다가 돈을 쓰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네요. 차라리 규칙적으로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전에서는 유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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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올해 60인데요. 네네. 예.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네. 예전과 다른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네. 여자는 확실히 폐경이 되고 나면 성에 대한 생각이 네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도 다르진 않지만 성생활도 제 삶에서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물론 관리한다고 예전처럼 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제 나이대 여성이 건강하게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네.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갖고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왜 예전이랑 배경이 되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성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더 많아진 것 같습니까? 창피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더 적어졌다는 뜻인가요? 적어졌다는 뜻이죠. 일단 적어졌지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예.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네. 아유, 제가 대신 대답을 했네요. 근데 이 예. 폐경을 겪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아, 이제 나는 여성으로서 뭔가 끝났다.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네. 성기능은 그러니까 성적인 기능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수태 능력, 임신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 성기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호르몬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성욕이 지금 전화 주신 우리 분처럼 성욕이 떨어지거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 하면요. 일단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 유산소 운동이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되고 또 정서적인 건강을 사실 많이 좀 케어를 그러니까 좀 돌보셔야 돼요. 갱년기 이후에는 우울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서 끝났다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하면서 성욕저하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오거든요.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예. 또 사실은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문제는 호르몬 치료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어요. 네. 근데 호르몬 치료를 겁을 많이 내시는데 그렇죠. 겁을 많이 내시는데 또 안전하게 사용하면 괜찮고 또 먹는 이제 호르몬 제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실 국소적인 요법을 좀 사용하시면 크게 전신적인 부작용 걱정하지 않으시고 성기능을 잘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수적인 게 뭔가요? 오늘 저희 방송이 참 저는 전화 주시면 애청자분한테도 감사드리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뭐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네. 초반에 왜 핍약 얘기하면서 호르몬의 위험성을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딱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호르몬을 그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도 경기핍약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고, 그다음에 호르몬만 잘 가져가면 도움되는 경우가 이 지금 백연기 여성 같은 경우에요.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백 선생이 얘기했던 대로요. 내가 지금 끝났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호르몬을 쓰는데 왜 선생님은 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냐면 사실은 배경이 오면서 이제 난소가 난자를 생산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난소가 조금 더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 만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전반적인 남성 여성 호르몬을 몸에서 생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처지게 되면 임신은 못하더라도 또 성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쓰는 호르몬이 바로 우리 몸에 분비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아마 전신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 그래서 그다음 심장병, 혈전증 이런 게 많이 생겨 좀 많이 위험할 수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앞서는 방법 국소 호르몬이 뭐냐면요. 질정이에요, 질정. 그러니까 가볍게 그 호르몬을 전신으로 퍼져서 유방이나 이런 심장 쪽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분비라든지 성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포커스해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저 왜 그 애들 그 항문에 좌약 넣는 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의 생식기에 질정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호르몬 관리가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분비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 호르몬을 써서 좀 개선도 시키지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윤활제 같은 것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죠. 그래서 윤활제를 쓰실 때 상대적으로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수용성 윤활제 이런 걸 쓰시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오일이나 이런 걸 쓰시는 걸 좀 피하시고 이렇게 중년 여성에서 관리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젊고 적극적으로 부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폐경이라는 단어가 여성들한테 너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완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라고. 좋은 표현이죠. 좀 긍정적으로 의미를 바꿔주는 맥락에서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오셨네요. 자, 오늘요 기술자들 누가 이기신 것 같으세요? 오늘 제목이 제가 특이하기 때문에 제목에서 이겼습니다. 사실은 강동원 원장님께서 잘 자야 그러셨는데 잘 자야 잘 된다로 바꿔서 7678님, 4549님, 애청자님들이 그리고 6066님 운동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잘 자야 잘 된다. 남편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시 제목. 아니요. 자, 여러 가지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정말 소행성의 열렬한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았고요. 사실은 이제 사후피임약 저는 항상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실 문제 아니니까 정말 부득이한 그런 응급 상황에서 꼭 사용을 하시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자전거 처음으로 사줘갖고 그 자전거 잘 타보려고 동생한테 뒤에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온 동네를 누비면서 다녔던 기억. 그리고 동네 오빠들하고 같이 달리기 시합하면서 해지는지 모르고 놀았던 기억. 공차고 놀았어요. 공차고 야구하고. 주로 우리는 그 뒷산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이제 술래잡기도 하고 뗏박질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고 더운 거는 뭐 다 계절이 더울 때 되면 더운 거지. 고무줄하고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렸을 때 고무줄 줄넘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뭐 더운 줄도 모르고 막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난감 하나 없어도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땀이고요. 오늘은 땀을 흘리며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 추억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는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요. 추워도 추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기진맥진하고 찬바람 찾고 그러는데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면서 날 더우면 선풍기도 자주 켜게 되는데요.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로 선풍기를 틀면요. 선풍기 모터에 열이 더해져서 내부 공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더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면요. 시원한 게 아니라 더운 바람이 도는 겁니다. 더운 날요. 선풍기 켜실 때 방문이랑 창문 먼저 여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온실가스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9531님 그리고 518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요. 3311님 2661님 오늘 소행성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090님께 돌아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인가 봐요. 박상철의 빵빵 신청곡 보내드리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성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위해 휴식과 걷기, 뛰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